예, 안녕하십니까. 예, 허영강 TV 2026년 3월 4일 제 82회 노태우 대통령과 미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허영강 TV는 디지털 문명 창조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허영강 해인의 조화 세 번째 시간 역대 대통령에 대해서 말하는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 6대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여기서 재미있는 얘기 하나 있습니다. 이, 이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는 이 수기운으로 정치가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물태우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속으로 웃었는데요. 예, 이분은 물태우 맞습니다. 이분은 이 수의 기운으로 이렇게 움직였고 최기하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황소가 먹던 풀tab자거든요. 풀을 그러니까 잠시간 입대고 좀 끄적대다가 이제 정권을 이제 넘겨버린 이제 그런 계기가 됐죠. 그래서 오늘은 노태우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약간 이 예언된 시간보다 약간 지나긴 했지만 여기서 박정희 대통령서부터 노태우 대통령까지 총 군정이 28년간입니다. 여기서 18년간을 박정희 대통령이 했고 그 다음에 여기 8년하고 그러니까 여기 28년이 좀 넘죠. 근데 이제 여기 군사 정권을 빼면 대통령 실제 한 거는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이 산업혁명 배고픔에서 우리 백성들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세계 굴지의 국가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준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고 그 대를 이어서 쭉 이어서 오다가 이 노태우 정권 때 이 운이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민주화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군정이 노태우 대통령으로서 마지막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노태우 대통령도 전두환 대통령과 같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대통령을 살해함으로써 정권을 잡게 됐죠. 그래서 이 전두환 대통령하고 노태우 대통령은 이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서부터 93년까지 집권을 하셨는데 민주화와 북방외교를 했죠. 6.29 선언을 했고 88 올림픽 치렀고 대한민국을 세계에 도약시키고 북방외교를 했고 남북 합의서도 작성을 하고 이러한 업적을 남기긴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뭐냐 남북 기본 합의서 작성했고 소련하고 중국하고 수교를 했고 88 올림픽을 했고 직선제 도입하고 이제 이렇게 영광과 과오 이런 역사적 선택이 갈리는 그러한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사정권의 정말 노태우 대통령.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태우 대통령은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으로서 한국 정치사에서 군사정권에서 민주화 체계로 넘어가는 과도기 지도자로 평가됩니다. 그의 정책과 행보에는 분명한 성과와 동시에 비판받는 과오가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공과 과에 대해서 세부적인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노태우 대통령의 공입니다. 북방 외교에 성공했죠. 노태우 정부의 가장 큰 업적으로 평가됩니다. 소련하고 중국하고 수교를 했고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이 정책을 북방 외교라고 합니다. 효과는 냉전 속 외교 고립을 탈출했고 한국 기업이 동유럽 및 중국 진출을 하게 되는 북한 외교 고립을 심화시켰습니다. 88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는데 냉전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동서 진영이 모두 참가했어요. 이때 대한민국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린 계기가 됐고 경제와 국가 이미지 상승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올림픽은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 제도를 정착시킨 공과도 있습니다. 노태우는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6.29 선언을 실시해서 민주화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에서 대통령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꿨고 언론 자유를 확대했고 지방자치 시대도 부분 실시했습니다. 정치범 석방도 했는데 군사정권에서 민주정치 체계로 넘어가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그 남북관계를 진전하는 계기도 있었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남북관계를 크게 진전시켰습니다. 이 이후에 김대중, 김영삼 이분들이 남북관계를 신경 쓰게 됐죠. 대표적인 성과는 남북 기본 합의서를 작성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한 유엔에 동시 가입도 했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남북관계 진전에는 이런 그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성과가 있다면 범죄와의 전쟁으로 조직폭력배를 일소하고 모든 범죄를 없애는 그러한 성과도 거둔 바가 있습니다. 이 범죄와의 전쟁 이후 범죄가 눈에 띄게 사라지고 이게 조직폭력배가 없어지는 지금 좋은 사회로 만드는 기반을 이 노태우 정부 때 만들었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도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과입니다. 군사 쿠데타 세력 출신이라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러나 쿠데타라고는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 5.16을 하지 않았을 수가 없었고 또 만약에 1979년도에 12.12가 없이 5.1 광주 사태가 확대가 그냥 됐다면 북한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걸 꼭 12.12가 군사 반란이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잘 선택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도 됩니다. 이 때문에 민주주의를 훼손한 책임이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5.18 민주화운동 책임 논란입니다.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 과정에서 신군부 세력이 그중에 일원이었죠. 이 문제로 1996년 내란죄 및 반란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징역형을 선고받고 1997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이분이 최고로 잘못한 것은 바로 정치 비자금입니다. 이 4천억 원이라는 이 큰 규모의 비자금을 챙겨서 개인적으로 가졌다는 것은 이건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정치인은 청렴 결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이분의 큰 패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1995년 구속이 됐고 뇌물수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국 정치의 정경유착 문제를 상징적으로 하는 상징 사건이 되었죠.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도 이렇게 공과 과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군사정권 출신이지만 민주화 이행을 관리한 과도기 대통령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있는데 긍정평가부터 보면 북방외교 성공, 서울올림픽 성공, 민주화 제도 정착, 남북관계 진전 이런 것이 긍정평가로 받아들이고 그다음 부정적인 평가는 군사구태타 세력, 광주 진압 책임, 비자금 부패, 권위주의 정치의 잔재다 하는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한국 현대사 속의 위치를 보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의 아버지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건국한 위대한 대통령인 거 맞습니다. 이때 그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그 한국이 오늘같이 이렇게 자유민주 체제로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 어른이 건국을 잘 자유민주주의를 했기 때문에 발전할 수가 있었고 박정희 대통령으로 인해서 그 배고픔을 보릿고개를 남기고 산업화를 성공시켜서 대한민국이 굴지의 국가로 성공할 수 있게끔 하신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가 있었고 전두환 대통령은 권위주의적이긴 했지만 이 사람들이 그럽니다. 전두환 노태우 시대가 가장 살기가 좋았다고. 이때는 물가도 안정되고 살기가 좋았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은 민주화를 체제를 정착한 공로가 있다고 이렇게 평가도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문민정부를 이제 표방을 했죠. 결국 노태우 정부는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넘어가는 연결고리를 역할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각기 이 대통령들은 각기 자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을 해서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5.16 군사혁명 이후 유신체제를 거치고 또 5공화국을 거치고 제6공화국을 거쳐서 도랑 선생께서 말씀하신 군정 28년이 여기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여기까지 이어지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고도로 발달하는 지금 세계적인 그 10대 강국이 되는 그런 기반을 이분들이 닦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이 단군 이후에 최고로 발전하는 시대의 대통령으로서 큰 역할을 해줬다는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태우 대통령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김영삼 대통령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영강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